부분집합이에요. 이때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이 이와 같이 있잖아. 요거 잘못됐다? 요거 전체 집합 아니고 A예요. X가 A에 포함되죠? 네, 전체 집합이 아니라 A로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요 밑에도 A예요. 선생님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전체 집합으로 표시했는데 위아래 모두 A라는 문자로 바꿔두셔야 돼요. A 집합 안에 이렇게 A의 부분집합 X가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죠. 맞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1이라는 원소는요. 부분집합에 보면은요. 4개는 들어있고 4개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총 8개 중에 절반만큼은 들어있고 절반만큼은 들어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이 1이라는 원소는요. X라는 부분집합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예요. 2라는 원소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X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3도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경우의 수가 2가지. 계속 진행해서 N도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경우의 수가 2가지.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와우, 이가 몇 번 곱해져 있더라? N번 곱해져 있더라.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바로 2의 N제곱계라는 공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겠지. 기초 공식이니까 요거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암기 되셨죠? 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기초예요.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서 시험이 나오냐? 바로 그 밑에 보이는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라는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특정한 원소 R개는 포함하고 M개는 안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얘는 원소의 개수가 전체 N개였다 라고 칠게요. N개였어요. 그런데 특정한 원소 R개를 포함하면 더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 빼줘요. M개는 안 포함하니까 당연히 빼줘요.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빼요. 어때요? 좀 이상하지? 맞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는 A고 요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취미가 특이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취미는 뭐냐면 바나나 케이크를 되게 잘 만들어요. 바나나 케이크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럼 바나나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바나나 케이크는요. 케이크를 만든 후에 여기에 바나나를 이렇게 그냥 하나 반 잘라서 쿡 꽂아버리면 이게 그 유명한 바나나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나 케이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예요. 맞나요? 바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바나나 케이크 3개를 만들 거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겠어? 우선 바나나가 없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나가 없는 케이크 몇 개 만들었어? 3개 만들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휙휙휙 올려놓으면 이게 바나나 케이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만들 때 맨 처음에 바나나가 없는 케이크 몇 개 만들었어요? 3개. 바나나 케이크 몇 개 됐어요? 3개. 개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포함한다 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개수 차이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설명은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요 바나나 케이크와 똑같은 구조를 집합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건 하나 필기해 두시면 좋아요. 자, A라는 집합은요. 집합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집합 A에서요. 이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즉 바나나를 포함하는 케이크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바나나를 아예 빼버리고 케이크를 만듭니다 라고 했지. 똑같아요. 이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를 아예 빼버리고 나머지 녀석들로만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공집합, 집합 2, 집합 3, 집합 2, 3 이렇게 되지. 여기에다가 이를 반드시 포함하려면 이를 하나씩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맞아요? 예. 이제 이를 포함하려면 요 만들어진 베이스에다가 이를 그냥 모두 다 통째로 하나씩 바나나를 꼽듯이 꽂아버리면 돼요. 얘가 바로 뭐야? 바나나인 거지. 바나나를 꽂아버리면 이제 바나나 케이크 되듯이 이를 포함시켜버리면 이를 포함하는 케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개수의 차이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요. 포함한단 말이 나와도 빼고 안 포함하면 당연히 빼고 그래서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요것이 바로 개념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다시 이제 이론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저런 식이 나온대요? 보여드릴게요. 자,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1은요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포함하니까. 맞나? 들어가는 경우의 자리가 몇 자리밖에 없어? 한 자리예요. 2도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자리예요. 3과 4는 안 포함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경우 한 가지 경밖에 없어요. 4도 안 포함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경우 한 가지 경밖에 없어요. 반면에 5, 6, 7은 어때요?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2의 세제곱이 나온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2의 세제곱을 어떻게 만들 거다? 원래는 원소의 개수가 7개가 있었는데 2개는 반드시 포함하니까 빼고 2개는 반드시 안 포함하니까 빼서 2의 세제곱이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개념의 핵심은 뭐라고? 시작!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두 번만 읽자. 시작!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한 번 더.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가 있네요. 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 특정 원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요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들어있어도 빼줄 거고 안 들어있어도 빼줄 거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이 원소는 있나? 이 원소는 없나? 요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둘 다 어떻게 할 거라고? 뺀다. 이게 핵심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래요. 답 내는 거 아니야? 우린 중간과정 개념식만 필요해요. 뭐가 되겠습니까? 2에 4 마이너스 2제곱개.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노골적이고 유치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제 수학자들은 뭔 짓을 하냐면 이 위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데 이 표현을 색다르게 표현해요. 마치 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을 보면서 2와 3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개념의 핵심은 그거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분집합이라는 언급도 안 나와요. 그냥 야, 이런 상황에서 x의 개수 구해볼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번 볼까? 예, x는요 집합 1, 2, 3, 4의 부분집합이래. 맞지? 그런데 이 x가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한대요. 그런데 그 x를 구하래. 몇 개인지. 그럼 뭐예요? 1, 2, 3, 4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부분집합은 2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이야 라고 위에 있는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 딱 보면 부분집합 개수 문제네. 예, 이렇게 전체 원소의 개수는 4개인데 와, 2개를 반드시 포함하네. 빼기.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집합 A는 1, 2, 3, 4에서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4 합집합 x를 한 결과가 a가 된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봐요. 얘가 1, 2, 3, 4지. 맞아요? 얘하고 얘를 합쳐서 1, 2, 3, 4가 나온다는 얘기는 x가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2와 3을 포함해야지만 1, 2, 3,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x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만약에 x가 5 이런 거 포함하고 있으면 a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2와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라고 위에 있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줄은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줄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을 기계적으로 잘 아예 개념을 탄탄히 공부해 두십시오. 막 이거 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거네 툭툭툭 나올 정도로 개념을 공부해 두시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에서 2와 3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2의 4 마이너스 2 제곱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자, 변형 유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원소로 1, 2, 3, 4를 가지고 있을 때 X라는 집합에서요 2하고 3이라는 집합을 뺐어요. 차집합을 했더니 그 결과가 X가 나왔어. 그 얘기는 X하고 2, 3이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지. 즉 X가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예요. A의 부분집합 X는 2와 3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 3 포함하지 않으니까 2개 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도 갑니다. 집합 2, 3에서 X를 뺐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더라? 2, 3이 나오다예요. 이건 뭐예요? X와 2, 3이 서로소 관계란 얘기지? 즉 X가 절대로 2, 3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2와 3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 부분집합 X하고 2와 3은 서로소 관계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서로소 관계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서로소 관계의 핵심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했는데 얘가 뭐가 나오는 게 서로소다? 공집합이 나오는 게 서로소다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요 부분 요렇게 네모 박스 쳐서요 위쪽에 요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과 집합 2, 3은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과 집합 2, 3은 서로소 관계다요.
그래서 우리 두 집합의 위치 관계에서요. 포함 관계, 서로소 관계, 상등 관계, 일반 관계 배웠죠? 예, 거기에 나오는 서로소 관계의 표현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우고 이제 아래에 있는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 A는 집합 1, 2, 3, 4에서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래요. 자, 수학에서요. 또는 혹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수학에서는요. 또는 혹은 적어도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두세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예요. 자, 그러면 볼까? 자,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볼게요. 자, 2를 가지고 있고 3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2는 안 가지고 있고 3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2하고 3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돼요. 바로 요 세 가지,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바로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일일이 푸냐? 아니요. 우리는 얘를 항상 적어도나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2하고 3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빼버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노랭이 경우가 나와요.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우선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빨갱이 빼야지. 2하고 3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만 쏙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빼기 2에 4 마이너스 요거구나. 죄송해요.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빼버릴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 요 한 가지 경우를 훅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개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 또는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요 말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하고 3하고요. x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요. 2하고 3에요. 3과 x라는 집합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x는 2를 갖든 3을 갖든 2, 3을 갖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때 얘는 공집합이 절대로 안 나올 때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면 바로 위에 있는 수학 문제와 똑같은 수학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밑에 있는 표현을 기억해서 이 표현이 윗줄과 같은 수학적 표현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3, 4, 5, 6, 7에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적어도 라는 말 화살표 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뭐 해요? 요런 개념은 땡땡.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이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전혀 부정적인 경우 하나만 빼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죠. 얘는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풀어요. 위에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체 빼기 부정의 경우예요. 자, 구해보도록 하자. 전체 경우는 뭐예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개. 맞죠? 빼기. 자, 이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진다라는 건
우리 뭐만 빼버리면 돼요? 집합이 짝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훅 빼버리면 되지. 골라서 짝수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골라서 빼버리면 돼요. 와, 짝수를 짝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홀수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합니다. 이해 전체에서 홀수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어때? 사실은 적어도랑 또는은 굉장히 유사하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와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돼요. 적어도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던 요 녀석은요. 얘와 x의 공통 부분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예요. 오, 적어도 또는은 사실 같은 라인의 개념이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1356이에요? 네? 어이씨, 선생님 잘못했어요? 예, 1357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집합. 이거 엄청 쉬워요. 2의 5제곱에서 2개 빼고 1개 빼서요. 얘는요, 2의 제곱계예요. 라고 얘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자,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집합 1, 2, 3 하고요. x의 공통 부분을 구했어. 그랬더니 집합 1,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x는 1, 2는 포함하지만 3은 포함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표현은 수학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2, 3, 4, 5, 6, 7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래요. 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면요, 선생님 2, 4, 6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그냥 2의 세제곱 계산하면 되네요. 근데 아이씨,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공집합이 하나 들어있어요. 공집합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얘는 뭐다? 공집합은 뺀다. 공집합은요,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빼버린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핵심은 딱 2개. 이 숫자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여러분의 초점은 거기에만 맞춰 있으면 돼요. 부분집합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와닿는 사람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 계속 강조해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의 핵심은 어떤 숫자가 들어있냐 안 들어갔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 얘들아. 이래서 어떤 애들은 썩썩 그게 중요하구나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가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패턴 문제가 집합이 2개가 등장하는 문제와 집합이 3개가 등장하는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합이 3개가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집합이 그려지는 문제가 있어. 집합 중에 2개가 서로 관계인 경우에는 마치 집합 2개처럼 벤 다이어그램만으로 푸시면 되는데, 집합이 3개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 있지? 요 녀석과 요런 식으로 만나는 거, 요 두 문제 유형이 풀이 방법이 완전 달라요. 요거 2 종류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집합 2개에 어떤 게 들어가요? 요런 그림, 혹은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요런 그림도 요 첫 번째 유형이고요. 집합 3개라는 건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집합 2개는 어떻게 푸냐? 여기에다 받아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벤 다이어그램.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벤 다이어그램.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라고 첫 번째 밑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3개는요. 그냥 요거는 되게 쉬워. 그냥 뭐만 하면 돼?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렇게 공통 부분을 출제자가 안 주면 요 공통 부분에 X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Y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을 딱 그려 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 얘는 엄청 유치하고 쉬운 문제예요. 별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너무 쉬워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력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집합 몇 개짜리 문제다? 3개짜리 문제예요. 이 3개짜리 문제는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이 확실한 사람은 되게 쉽게 푸는 문제고요. 식이 좀 지저분할지라도 개념이 모호한 사람은 헤매다가 종종 못 푸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개념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집합 3개짜리 문제는 어떤 네. 벤다이어그램.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벤다이어그램. 단,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교집합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땐 X로 놓고 푼다. 되셨습니까? X로 놓고 푼다. 자, 그럼 집합 3개짜리 어렵다는 문제, 중요하다는 바로 이 문제는 뭐로 푸셔야 되냐면요. 우선 벤다이어그램 당연히 그리셔야 돼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요. 여기에 공식까지 이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집합 3개짜리는 공식까지 이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공식이라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 자, 여기는 우리 한번 했던 거니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식 배우기에 앞서서 집합 A가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NA는 3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때 NA는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 아닌 무엇에 불과하다? 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얘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으로만 푼다예요. 여기에다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붙이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자. 주의! NA랑 공집합이랑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왜? 얘는 뭐고? 수고. 얘는 뭐고? 집합이고. 그럼 NA는 0이다 라는 이식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얘는 숫자니까 숫자 0과 같다 라는 건 가능해요. 우선 수와 집합을 정확히 구분해 둔 상태에서 우리 기본 공식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 알아보도록 하자. 내가 A 합집합 B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A를 더했어요. A를 더했어요. 그리고 이제 B도 더해야겠지. 그래서 B도 더했어요. 그랬더니 요 면적이 2번 겹치네? 그러면 내가 면적을 하나씩만 더해줘야 되니까 요거 한 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제 대상 3개짜리 공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내가 A, B, C 합집합 이 면적을 다 더할 거야. 그래서 우선 뭔 짓을 하냐면요. A를 모두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얘가 한 번씩 들어가겠네요. 그래, NA. 이제 선생님 또 뭐 할 것 같아? NB.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더하기 NB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할 것 같아요? NC. 하나, 둘, 셋, 넷. C 영역을 모두 다 더했어요. 그래서 NC 했어요.
근데 봤더니 넓이가 한 번씩만 더해줘야 되는데 와 씨 이런데 막 두 번 세 번씩 막 더해졌네? 곤란하다. 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나 우선 빼기 n에 A 교집합 B 부분 뺄 거야. 자 그래서 그림에서요 A 교집합 B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지울 거다.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못 뺄 것 같아. 눈치가 생기지. 빼기 N B 교집합 C. 그래 BC 라인을 또 B하고 C의 공통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지울 거예요. 됐죠? 예.